1963년 이후 처음이라 경험 못한 위기다. 무슨 말일까요? 현장 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 경기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 수가 2024년 8월이에요. 그것도 1월에서 8월까지 평균치입니다. 19.7%가 됐습니다. 20%가 무너졌어요. 이야, 진짜 엄청나죠.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말입니다. 줄폐업? 아니에요. 무더기 폐업했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963년에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대비해서 37.2%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는요 27.8%, 그리고 2021년에는 20%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에는 20.1%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20%, 급기야 올해는 19.7%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현재 자영업자는요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563만 6천 명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주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재취업을 마땅히 못하는 상태에서 자영업자 비중만 계속 줄어들면 실업자 내지는 쉬었음 인구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주는 게 무조건 주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세금 주도 일자리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가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다 드러나면 지금 노는 사람 내지는 쉬었음 인구 이거요 진짜 폭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대로 현실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 진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요 현장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비가 이들에 의해서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영업자는 이중소비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매에서 소비를 하고요. 또 번 돈을 집에 갖다 주면 소매 소비가 또 일어납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는요. 소매 판매의 핵심 어떤 세력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자영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이것은요. 우리 경제가 현장이 급속하게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 경제는요.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수출이 좋으니까 경제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지표에서 보면 자영업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소비가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뜻이고 내수가 위축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비임금 근로자도 보면 여러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비임금 근로자가 1963년에는요. 68.5%예요. 이 비임금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자영업자하고요. 그다음에 무급가족 종사자를 배제했잖아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면 이게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비임금 근로자가 63년에는요. 68.5%입니다. 2024년 8월에도 22.8% 굉장히 많이 줄었죠. 651만 8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한때 2000년에는요 781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무급가족 종사자를 데리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일을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부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부터 진짜 어려워졌거든요. 그 바람에 무급가족 종사자 우리 둘이 여기서 일하면 둘 다 굶어 죽으니 너는 나가서 돈을 벌어라. 뭐 배달을 하든 막노동을 하든 너는 나가서 벌어라. 그렇게 내쫓으니까 22.8%까지 줄어든 겁니다. 저는 이게 말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취업 어떤 기반이 많고 재창업 기반이 많다면 저는 이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재취업할 수 있나요? 지금 40대까지는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40대 후반, 50대, 60대, 70대, 80대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나가서 어떻게 하든 다른 일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둘 다 굶어 죽기 싫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도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 비임금 근로자는요. 세계 5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말입니다. 콜롬비아가 46.6%로 1등, 멕시코 31.4%, 칠레 24.5%, 코스타리카 24.4%, 한국이 23.2%예요. 일본은 9.5%밖에 안 되고 캐나다는 6.8%밖에 안 됩니다.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이게 2023년 작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은요. 확실히 재취업에 대한 어떤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 게다가 재창업이라는 통로까지도 저는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자영업을 하다 이게 왜 자영업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취업이 안 되면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 가져다 장사를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자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지면 실업자로 내몰리든가 아니면 취업성 인구로 편성이 되든가 사실 우리는 가려져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진짜 태반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와 지금 경제라는 게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지표가 바로 쉬었음 지표예요. 쉬었음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쉬었음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256만 7천 명이에요. 256만 7천 명. 사실 쉬었음 인구가 이게 실업자 아닙니까? 예.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들을 쉬었음 인구라고 합니다. 이거 역대 최대예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세금주도 일자리라고 하는 노인 알바까지 포함을 시키면 대한민국에 진짜 경험 못한 위기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쉬었음도 쉬었음이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더 많이 망할 거예요. 경험 못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경험 못한 위기가 터져서 결국은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2024년 2분기에 1060조 1000억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060조 1000억 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이게 가용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가용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뜻은
현장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공격적으로 사업을 못한다 이 말은 그만큼 경기가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망하죠. 저는 더 많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참 동안이에요. 한참 동안. 얼마까지 간다 제가 이 장담은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물론 뭐 최저임금을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 52시간제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편을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달라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요, 경험 못한 위기의 서막은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저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창업하는 게 제가 참 쉽지 않고 창업 마음대로 하지 마시라고 저도 굉장히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만 부채가 많지 않잖아요. 가계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고 정부부채도 많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경제활동 어떤 범위 자체가 활력이 뚝뚝뚝뚝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활력이 돋아날 때가 아마 우리가 창업을 하고 또 경험 못한 위기를 뛰어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반드시 대비해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이요,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경험 못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 개선이 저는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은 더 깊어지고요. 언젠가는요, 허우적거리다 힘이 빠져서 바닥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의 힘이라는 건 결국은요, 어떤 신뢰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부채의 위기가 결국 우리에게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